이 더러운 걸레 좀 치우세요. 냄새 나잖아요. 28살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1층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제 낡은 청소 카트를 가리키고 있었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카트를 끌고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 청소부 아줌마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 정확히는 이 건물을 소유한 대한종합건설그룹의 회장이라는 걸요. 3개월 전 저는 아들 민준이가 사귀는 여자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그 여자 서지은이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확히 92일째 되는 날, 지은이는 1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제 핸드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긴 채로요.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재벌 회장에서 청소부가 된 3개월간의 기록이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한수진, 올해 55살입니다. 대한종합건설그룹 회장이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회사를 이끌어왔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회사도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니까요. 민준이는 지금 32살. 대한종합건설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아들이에요.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아들이 6개월 전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민준이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구나 싶었죠. 이름이 서지은 28살이고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해. 똑똑하고 일도 잘한대. 회사 직원이라는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사내 연애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초대해. 엄마가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그런데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지은이가 아직 부담스러워해. 회장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준이 엄마로 편하게 만나고 싶대. 조금만 시간을 줘. 저는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재벌 회장을 만나는 건 누구에게나 부담이니까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도 민준이는 지은이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 이야기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내년 봄에 결혼하고 싶어. 지은이도 좋다고 했어.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묘한 불안감이 일기 시작한 게 6개월 동안 아들 여자친구를 한 번도 못 본 엄마가 어디 있나요? 게다가 결혼까지 하겠다는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다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그런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비서 김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손에는 대한종합건설 청소용역 직원 채용 공고가 들려 있었죠. 응, 내가 직접 청소부로 들어갈 거야. 우리 회사 12층, 마케팅팀 있는 곳 말이야. 하지만 회장님, 혹시 누가 알아보면 어쩌시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회장실에만 있었는데 누가 알아보겠어? 게다가 청소부 아줌마 복장에 화장도 안 하고 허리 굽히고 다니면 아무도 못 알아봐.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15년 동안 보좌한 그는 제가 결심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청소용역 업체 면접을 받습니다.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55년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순자입니다. 제 본명 수진에서 한 글자만 바꿨어요. 나이는 58살로 올렸고 남편 없이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죠. 청소 일 해보셨어요? 집에서야 매일 하죠.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오전 6시 출근입니다.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제 잠입이 시작된 날입니다. 오전 5시 40분, 저는 빌딩 지하 청소부 탈의실에 도착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5명의 아주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전 박명순이에요.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한순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나이도 비슷하네. 우리 말 편하게 해요. 순자 씨는 몇 층 맡으셨어요? 12층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젊은 아주머니가 킥킥 웃었습니다. 12층? 거기 좀 빡세요. 직원들이 까칠해서 특히 마케팅팀 여자애들 완전 공주병이라니까.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마케팅팀. 지은이가 있는 곳이죠. 괜찮아요. 열심히 하면 되죠.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6시 정각,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낯익은 복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일한 건물인데 청소부로 서니까 전혀 다른 공간 같았어요.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마케팅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서지은. 키 165cm 정도, 단정한 보부 머리에 화사한 메이크업.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잘 어울리는 단아한 인상이었어요. 민준이 사진으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였죠.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밝고 상냥해 보였어요. 저 사람이구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죠. 민준이가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과 낮은 사람 앞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인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첫 주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출근해서 12층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직원들이 출근하는 8시 반 전에 대부분의 일을 끝내야 했죠. 지은이는 매일 8시 20분쯤 출근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시간에 복도 한쪽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특히 상사들에게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저를 지나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지만 분명한 인사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첫 주 동안 지은이는 저에게 3번 인사했습니다. 매번 공손하고 친절했어요. 엄마, 착한 사람 같지? 민준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최소 한 달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쯤 12층 탕비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포트를 닦고 있는데 마케팅팀 직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도 그중 한 명이었죠. 어제 그 회에 진짜 빡셨어. 부장님이 자료를 몇 번을 다시 만들래? 그러니까. 나 어젯밤 12시까지 회사에 있었어. 지은아, 너는 칼퇴했더라? 부장님이 너만 먼저 보내주시던데. 동료 직원이 약간 삐딱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나 오늘 아침 일찍 미팅 있어서 자료 준비해야 했거든. 부장님이 배려해 주신 거야. 에이, 부장님이 너만 예뻐하시는 거지. 아니야, 언니들도 열심히 하잖아. 지은이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비위를 맞추는 것도,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저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 존재는 그저 탕비실 배경 같았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참, 이번 주말에 상무님 소개팅 간다며? 어떤 사람이래?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응, 지인 소개로 만나.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다. 지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무님 소개팅? 지금 우리 아들 민준이랑 사귀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지은아, 너 요즘 되게 바쁘겠다. 일도 잘하고 연애도 하고. 언니, 연애는 무슨.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는 거지. 지은이는 가볍게 웃으며 커피를 들고 탕비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민준이는 지은이랑 진지하게 사귄다고 했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은이는 소개팅을 간다? 게다가 동료들 앞에서 태연하게 연애 이야기를 하는데 민준이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단정 짓기엔 이르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지은이를 더 집중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 월요일, 저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저는 12층 복도 끝 회의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오늘 저녁 안 돼. 회사에서 회식 있어.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청소 카트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응, 미안해. 내가 이번 주는 진짜 바빠.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다음 주에는 꼭 만나자. 지은이는 달콤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오빠. 그럼 끊을게. 회의에 들어가야 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청소를 시작하는 척했죠. 곧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지은이 만났어? 아니, 엄마. 지은이가 회식 있대서 못 만났어. 민준이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또, 요즘 자주 못 만나는 것 같은데. 응, 그게. 지은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 이해해줘야지.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식이라고 했으면 지금쯤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날 12층에서 회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8시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청소부들은 보통 6시에 퇴근하지만 저는 일이 남았다며 더 있겠다고 했어요. 오후 7시 40분 지은이가 1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고치고 향수를 뿌렸어요.
원피스로 갈아입은 모습이 데이트 나가는 사람 같았죠. 저는 1층 로비 구석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빌딩 입구에 검은색 BMW가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죠.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지은이 허리에 손을 올렸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민준이를.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차량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BMW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죠. 다음 날 저는 김 과장에게 그 차량 번호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회장님, 이 차는 정한그룹 전무 이재영 명의입니다. 45살 기혼자네요. 기혼자. 저는 그 단어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 순진한 민준이는 지은이를 믿고 있는데 그 여자는 기혼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넷째 주 내내 저는 지은이를 미행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지은이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재혁을 만났어요. 목요일 저녁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죠. 이재혁이 지은이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지은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걱정하더라고요. 엄마, 지은이가 요즘 이상해.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대. 그래. 그럼 한번 확실히 물어봐. 너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응, 다음에 만나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게. 민준이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농락당하고 있다니. 하지만 저는 아직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은이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 같은 청소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약자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곧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얻게 될 거라는 걸요. 다섯째 주 지은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1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출근하면서 제 옆을 지나갔죠. 저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은이는 제 인사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분명 제 목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도 수요일도 똑같았어요. 지은이는 제 인사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저는 마케팅팀 사무실 유리문 밖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그때 안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지은아, 너 요즘 표정 진짜 좋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언니, 비밀인데. 나 좋은 분 만나고 있어. 진짜? 어떤 사람인데? 지은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한그룹 전무님이야. 나이는 좀 있는데 엄청 신사적이고 배려심 많으셔. 헐, 대박. 재벌이네? 응. 나한테 진짜 잘해주셔. 이번 주말에도 제주도 가기로 했어.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이 걸레를 쥔 채 멈췄어요. 근데 지은아, 그 사람 결혼은 안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했는데 곧 이혼 절차 밟을 거래. 부인이랑은 오래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대. 조심해, 지은아. 기혼자는 믿으면 안 돼. 알아, 언니. 근데 이분은 진짜 진심인 것 같아. 나한테 차도 사준다고 했어. 다음 달에 받기로 했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그 여자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우리 민준이는? 우리 착한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청소부 한순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12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세면대를 닦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청소하셔야 해요? 화장하는데 방해되잖아요. 처음으로 듣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에휴. 지은이는 혀를 차더니 화장품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쩡쩡 울렸죠.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지은이 자주 만나? 아니,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에 한 번도 못 만났어. 전화도 잘 안 받고. 민준이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보기엔. 저는 말을 삼켰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 엄마? 아니야.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엄마, 나 괜찮아. 지은이가 바쁜 것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우리 착한 아들은 여전히 그 여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6째 주 화요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마케팅팀 앞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녹음 모드로 켜뒀죠. 요즘은 항상 녹음을 켜둔 채로 일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거기 좀 비켜주세요. 짐 옮겨야 해서요. 30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청소 카트를 옆으로 옮겼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과장님, 청소 아줌마가 또 여기 있네요. 맨날 복도에 카트 세워놔서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니까요. 저는 몸을 굳혔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지은이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네. 앞으로 청소하실 때 출근 시간 피해서 하세요. 아침마다 복도에 카트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지은이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요. 낮 시간대에는 청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쓰는데 방해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리고 옷에서 냄새나요. 좀 자주 빨아 입으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주먹을 쥔 채 고개만 숙였죠. 죄송합니다. 지은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좋아. 내 진짜 모습을 이제 알았어. 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이 여전히 녹음 중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 과장을 만났어요. 과장님, 이거 들어보세요.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회장님, 이건 너무합니다. 김 과장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계속 지켜봐야 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회장님,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 도련님한테 말씀하시죠. 아직이에요. 민준이가 직접 봐야 해요. 제가 말로 하면 안 믿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회를 만들 거예요.
지은이가 제대로 보여주는 순간을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곱째 주 지은이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12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오전 7시 30분, 아직 직원들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화장실 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또 여기서 청소하세요? 지은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일찍 끝내려고 일찍 왔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하세요. 제가 화장실 쓰게요. 지은이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서 지은이가 나왔죠. 아직도 여기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청소하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이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실수로 세면대에 떨어뜨렸어요. 아, 짜증나. 립스틱이 세면대에 자국을 남겼죠. 지은이는 그걸 닦지도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기요. 저는 그녀를 불렀어요. 네. 지은이가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립스틱 자국이요. 닦고 가시는 게 그거 청소하라고 청소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가 닦으세요. 지은이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남은 붉은 자국을 바라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묵묵히 닦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 후 12층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직원들 책상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죠. 지은이 책상에 다다랐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잔 3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커피가 흘러 책상을 적시고 있었죠. 옆에는 반쯤 먹다 만 샌드위치와 과자 봉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책상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유독 지은이 책상만 엉망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얼룩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책상을 깨끗이 닦았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지은이 책상 또 엉망이네. 동료 여직원이었습니다. 저 사람 맨날 저래요. 청소 아줌마가 치울 거라고 아무렇게나 놔두는 거예요. 좀 심하긴 하네. 두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계속 청소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큰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방문한다고 했죠. 12층 대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일찍 대회의실을 청소했어요.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했죠. 오전 9시 30분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도 노트북과 자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구석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여기 있어요? 지은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나갈게요. 저는 청소 도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좀 하세요. 손님들 오시는데. 지은이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했죠. 저는 서둘러 청소 카트를 밀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순간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이 회사 회장입니다. 저 건물 주인이에요. 그런데 저런 여자한테 무시당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더 확실한 순간을 위해서. 저는 복도 끝으로 가서 카트를 정리했어요. 미팅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는 12층에서 다른 일을 하며 기다렸죠. 오전 11시 40분 회의가 끝났어요.
중국 바이어들과 임원들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직원들이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지은이도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20장이 넘는 서류가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다가가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빨리 좀 주워요.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지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움찔했지만 계속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짚다가 손가락에 종이에 베었어요.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죠. 에휴, 서류에 피 묻었잖아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긴요. 이거 중요한 서류인데 어떡해요? 지은이는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정말 청소부면 청소나 하지 왜 나서서 주워요? 방해만 되잖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는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저와 지은이를 쳐다보고 있었죠. 지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줌마, 다음부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방해해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지은이를 말리려고 했죠. 지은 씨, 그만해요. 아줌마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언니,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맨날 이러니까 말하는 거죠. 지은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손가락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청소 카트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초라한 청소부 옷, 지친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은, 넌 끝났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지은이 우리 집으로 데려와. 진짜? 엄마가 만나주실 거야? 민준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응. 이제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획을 민준이는 몰랐죠.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날이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평소 입던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55살 재벌 그룹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지난 2개월간의 청소부 한순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김 과장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응. 영상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총 92일간의 기록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김 과장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폴더가 하나 떠 있었죠. 서지은 행적 기록.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소파 옆 테이블에 놓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은이가 있었죠. 어머니, 지은이에요. 민준이가 소개했습니다. 지은이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을 연하게 하고 공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이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서 와요. 많이 기다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바빠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들어와요.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이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고급 가구들.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지은이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앉아요. 저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민준이와 지은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죠. 지은 씨, 차 뭐 마실래요? 커피? 차? 커피 괜찮으시면 커피 부탁드려요, 어머니. 알겠어요. 민준아, 너는? 저도 커피요, 엄마. 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와 지은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응, 알아. 근데 떨려. 지은이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공손하게 커피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지은 씨, 우리 민준이랑 얼마나 사귄 거예요? 6개월 됐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우리 민준이 어때요? 지은이가 민준이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배려심도 많고 성실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민준이도 웃으며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지은 씨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대한종합건설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회사 다니는구나. 일은 재미있어요? 네, 보람 있어요. 좋은 동료들도 많고요. 지은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그런데 지은 씨, 네, 어머니, 혹시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간 지은이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네,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응, 우리 회사에 청소 용역 직원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보면 어때요? 지은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생각해요. 친절하게 대해요? 물론이죠, 어머니. 저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해요. 지은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민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사람 됨됨이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은 씨,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저는 태블릿을 켜서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청소부 복장을 한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세요? 청소 아줌마 같은데. 12층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한순자. 그 순간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한순자요? 응. 혹시 기억나요? 지은이는 입술을 떨며 저를 쳐다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이상하네. 매일 12층에서 청소하는 분인데. 저는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이 떴어요. 복도에서 지은이가 청소부인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이건 10월 15일 사진이에요.
지은 씨가 청소 아줌마한테 뭐라고 하고 있네요? 지은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 이게 무슨, 민준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지난 3개월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가 청소부가 됐어. 우리 회사 12층에서 말이야. 뭐? 민준이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소개시켜준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순자라는 이름으로 청소부 생활을 했지. 저는 태블릿을 계속 넘겼어요. 화장실에서 립스틱 자국을 남기고 가는 지은이, 복도에서 저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지은이, 옷에서 냄새 난다고 말하는 지은이, 서류를 주었을 때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는 지은이, 사진들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소파에 앉은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엄마, 이게 진짜야?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전부 진짜야. 엄마가 직접 경험한 거야.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지은 씨, 기억나요? 목요일 오전 복도에서 서류 떨어뜨렸을 때 내가 주워주려다가 손가락을 다쳤죠.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청소부면 청소나 하지. 왜 나서서 주워요? 방해만 되잖아요. 맞죠? 저는 그때 변명은 안 들어도 돼요.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더 있어요. 이건 영상이에요. 저는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목요일 복도 장면이 재생됐어요. 지은이가 저에게 소리치는 장면, 주변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장면, 제가 무릎 꿇고 서류를 줍는 장면,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청소부면 청소나 하지. 왜 나서서 주워요?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방해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지은이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민준이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 씨,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매일 무시하고 모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죠. 내가 청소부니까, 당신보다 낮은 사람이니까. 어머니, 저는 정말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태블릿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건 10월 23일 저녁 7시 43분.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로비예요. 화면에는 지은이와 이재혁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뭐야? 정한그룹 전무 이재혁. 45살 기혼자예요. 지은 씨가 6주 동안 만난 남자죠. 저는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2사람,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2사람, 차에 타는 2사람. 이건 10월 27일. 이재혁이 지은 씨한테 샤넬 가방을 사주는 장면이에요. 그만해.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제발. 지은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녹음 파일이에요. 11월 5일 지은 씨가 동료들한테 한 말이에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정한그룹 전무님이야. 나이는 좀 있는데 엄청 신사적이고 배려심 많으셔. 와, 대박. 재벌이네? 응. 나한테 진짜 잘해주셔. 이번 주말에도 제주도 가기로 했어. 지은이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민준아.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은 씨랑 사귄다고 했을 때 엄마는 기뻤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지. 엄마.
근데 엄마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 여자는 너를 이용하고 있더라. 너는 대한종합건설 상무니까. 좋은 신분이니까.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맞죠, 지은 씨? 민준이는 백업이었던 거죠. 진짜 목표는 더 부자인 이재혁이었고, 아니에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민준 씨를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럼 왜 다른 남자를 만났죠? 왜 동료들한테 민준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해요. 높은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낮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죠.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증거가 다 있어요. 92일간의 기록이 전부 여기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 영상, 사진, 녹음 파일. 전부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자료들이에요. 지은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청소부 한순자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면서 재벌 회장한테는 용서를 구하네요. 이것도 신분 차이 때문이죠? 아니에요. 나가세요. 어머니, 제발. 나가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는 흐느끼며 일어섰어요. 가방을 집으려다 손이 떨려서 떨어뜨렸죠. 지은아.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빠, 나가. 오빠, 제발 내 말 좀. 나가라고 했어. 민준이 목소리는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지은이는 결국 가방을 들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저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민준아.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죠? 아니야. 6개월 동안 속았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사람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걸.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는 엄마가 청소부일 때는 함부로 대했어. 근데 엄마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바로 용서를 빌었지. 그게 그 여자 본 모습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괜찮아.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어.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긴 3개월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 방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조용히 노크했죠. 민준아,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나 정말 어리석었어. 아니야, 민준아.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특히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더 그래. 6개월이야, 엄마. 6개월 동안 난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았거든. 일도 잘하고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그래서 더 믿었어. 높은 사람한테는 친절했겠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낮은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는 안 봤으니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
엄마가 청소부까지 되면서 확인해 줬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어. 괜찮아. 엄마는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배운 게 있어. 뭘 배웠는데?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대해줬어. 박명순 아줌마는 매일 아침 김밥을 나눠줬고, 경비 아저씨는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셨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어. 지은이처럼? 응. 지은이뿐만 아니라 몇몇 직원들이 그랬어. 청소부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회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회사를 바꿀 거야. 모든 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로 말이야. 엄마답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켰죠. 놀랍게도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네요. 내가 화난 건 민준이를 속인 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달라지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 저는 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20층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김 과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죠. 회장님, 인사팀에서 보고 올라왔습니다. 서지은 관련해서? 네. 이재혁과의 관계 때문에 사내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사내 연애는 문제가 없지만 거래처 임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윤리 규정 위반이었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회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징계 수위는? 해고가 유력합니다, 회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재혁 씨한테도 정한그룹에 공문 보내세요. 우리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이 씁쓸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복수가 통쾌하기만 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이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 오후 2시 저는 1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3개월 동안 청소했던 그 복도였죠. 마케팅팀 앞을 지나는데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편하게 계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복도 끝, 청소 도구함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명순 아줌마가 걸레를 빨고 있었어요. 명순 씨. 네. 어머, 회장님. 박명순 아줌마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니 순자 씨? 아니 회장님? 네, 제가 한순자였어요. 아니 한수진이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제가 회장님인 줄도 모르고 막대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명순 씨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매일 아침 김밥 나눠주시고 일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시고
저는 박명순 아줌마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아이고, 회장님. 제가 감사하죠. 박명순 아줌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 청소 용역 직원분들 처우를 개선할 거예요. 급여도 올리고 휴게 공간도 더 좋게 만들 거예요. 정말요? 회장님. 그리고 명순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제가 못 보는 부분을 명순 씨가 봐주세요. 네, 회장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박명순 아줌마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층을 천천히 둘러보며 올라왔어요.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무슨 일이야? 저 사표 쓸까 봐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 지은이 때문에? 아니요. 그냥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계속 이 회사에서 일하기가 부끄러워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준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속은 것뿐이야. 하지만, 그리고 이번 일로 배웠잖아. 사람을 보는 눈을 더 키우게 됐잖아.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녀. 내가 여기서 배우고 성장해야 해. 도망치지 마. 네, 엄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준아. 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 웨이터한테, 경비 아저씨한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알겠어요, 엄마. 민준이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저는 전 직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상호 존중의 문화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직급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죠. 용역 직원 급여 20% 인상, 전용 휴게실 마련, 명절 상여금 지급,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상호 존중 과목 추가, 목요일 임원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회장님, 용역 직원 급여를 20%나 올리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무이사가 우려를 표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건 임원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식당 직원들,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그분들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결정이에요. 진행하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임원 여러분, 앞으로 직원들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보이면 즉시 보고하세요. 그런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지하 청소부 탈의실로 내려갔어요. 박명순 아줌마와 다른 청소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회장님, 여기는 왜?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준비해온 봉투들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번 달부터 급여가 오르고 복지도 개선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예요. 봉투 안에는 각각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 회장님. 이건 너무... 받으세요. 여러분이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소 직원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3개월간의 청소부 생활 후회하지 않아. 비록 힘들고 모욕적인 순간도 많았지만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고 사람의 진짜 모습을 구별하는 법을 알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준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 여름이 시작되는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저는 회장실에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용역 직원 복지 개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죠. 직원 만족도가 23% 상승했고 이직률은 40%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회장님, 오늘 12시에 민준 상무님과 점심 약속 있으십니다. 김 과장이 리마인드 해줬어요. 아, 맞다. 알겠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이후 많이 변했어요. 더 신중해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죠. 특히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 더 세심하게 신경 쓰더라고요. 점심시간 저는 민준이와 회사 근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엄마, 오늘 보고 드릴 게 있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데? 누군가 소개받았어요. 제 심장이 콩 하고 뛰었습니다. 누구?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민준이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김서연이에요. 31살이고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하고 있대요. 만나봤어? 응. 지난주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눴어. 정말 따뜻한 사람이더라.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했어. 카페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봤거든. 그래서 정말 좋았어, 엄마. 커피 주문할 때도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했고, 길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가시는 걸 보고 먼저 도와드리자고 하더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사람 같네. 응. 이번엔 천천히 알아갈 거야. 서두르지 않고. 그래, 그게 맞아.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1층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박명순 아줌마였어요. 명순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제 손녀가 회사 견학 온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회장님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 비서한테 말해서 회사 투어 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명순 아줌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청소부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고 회사도 변화시켰습니다. 오후 3시쯤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서지은 씨 관련 보고 올라왔습니다. 지은이가? 네. 현재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는 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 읽었어요. 지은이는 해고된 후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전부 떨어졌다고 했어요. 대한종합건설에서 윤리규정 위반으로 해고됐다는 기록 때문이었죠. 결국 작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전 급여의 절반 정도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혁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정한그룹 측에서 경고를 받은 후 이재혁은 지은이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세요. 그게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사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죠. 지은이가 어떻게 살든 그건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5월 말 저는 회사 창립 기념식에서 특별상을 제정했어요. 상호 존중 실천상이라는 이름으로 동료를 배려하고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죠. 첫 수상자는 박명순 아줌마였습니다. 저 정말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요? 박명순 아줌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명순 씨야말로 이 상의 첫 주인공이에요. 저는 박명순 아줌마에게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전 직원이 박수를 쳤어요. 임원들도 평직원들도 용역 직원들도 모두 함께 박수쳤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회사가 정말 변했다고. 6월 어느 주말 저는 민준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서연이 소개해도 돼? 물론이지. 엄마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 근데 엄마, 청소부로 변장하진 않겠지? 민준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당당하게 회장으로 만날 거야. 다행이다. 하지만 민준아, 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이미 확인했잖아. 그걸 믿을게. 민준이가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엄마. 그리고 지난번 일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 덕분에 엄마도 배운 게 많아.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응?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민준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이면서도 청소부가 될 수 있고 부자이면서도 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건 경험해 봤으니까 가능한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 봐야 진짜로 이해할 수 있어. 머리로만 아는 건 진짜가 아니거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앉아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던 날, 지은이한테 모욕을 당했던 날, 진실을 밝혔던 그 토요일,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청소부 명찰이 들어 있었죠. 한순자. 저는 명찰을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명찰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보관했어요.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한종합건설회장이었고 민준이는 여전히 상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변했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더 따뜻해졌고 더 현명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벌 회장이 청소부가 되어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92일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높은 사람한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지만 낮은 사람한테도 따뜻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요. 지은이는 민준이한테는 좋은 여자친구였을지 몰라도 청소부한테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본 모습이었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보세요. 식당 직원한테, 택배 기사님한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세요. 나는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고 있진 않은지요. 저는 회장이 되어서야 이걸 배웠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비 시어머니 입장이었다면 아니면 예비 며느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며느리감을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 흥미롭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